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 배현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지원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보실 것은 학과 선택입니다. 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는 7개의 단과대학에 35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미 내가 어떤 학과에 지원할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으셨겠지만, 혹시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아니면 아직 학과를 정하지 못했을 경우에 학과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전공 안내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35개의 학과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은 어떤지, 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전공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4년 동안 교육 과정이 어떤지, 또 교수님들이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내가 어느 학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느 과에 가면 내가 내 역량을 잘 펼칠 수 있을지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26학년도에 에너지바이오 대학의 바이오메디컬 학과가 신설됩니다. 바이오메디컬 학과에서는 혁신 신약, 그리고 디지털 헬스, 나노 바이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과이기 때문에 생명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은 에너지 바이오 대학의 바이오메디컬 학과 지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전공 안내서를 보고 또 본인의 적성을 찾아가도 내가 어느 학과에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자유전공학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두 가지 유형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입학을 해서 2학년 때 혹은 2학기 때 본인이 어느 학과에 갈지 선택을 하는데 거의 모든 학과를 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1유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으로 168명 대부분을 선발하고요. 정시 수능 다군에서 20명을 선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사항은 조형대, 미대, 스포츠과학과, 체대, MSD나 ITM처럼 해외 대학과 복수학위를 운영하는 대학, 그리고 컴퓨터공학, 환경공학과처럼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과에는 자유전공학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전공학부는 단과대별로 선발하는 자유전공학부입니다. 단과대별로 선발했기 때문에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지원했던 그 단과대 내에서 학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유전공학부의 창의융합대학 이 모집 단위는 수시 교과에서 25명, 그리고 학종에서도 2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창의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지원은 어떤 학생들이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창의융합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는 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 이 세 가지 학과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융합적인 관심을 가졌던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꼭 그 분야가 아니라도 내가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진로 관심도를 발전시켜 왔다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자유전공뿐만 아니라 연계융합 전공, 또 복수 전공이 굉장히 자유로운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학과에 들어와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공을 발전시켜 나갈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과기대에서 펼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에 있을 수시 원서 접수 전에 체크해야 될 전형입니다. 자, 먼저 일정입니다. 저희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게 될 텐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은 각 대학별 실기고사, 논술고사, 면접고사, 이렇게 개별 고사 일정이 최대한 겹치지 않게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겹쳤을 경우 두 군데 모두 합격을 받았을 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도권에 계셔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당일 아침에 올 수 있을 경우면 괜찮은데,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차편이나 숙소를 미리 예약해야 한다는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단계 합격이 아쉽게 안 돼서 취소하는 것은 쉽지만 없는 표를 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다음 날에
학종 1단계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논술고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주 토요일, 일요일에 면접고사가 시행이 됩니다. 자, 수시 선발 인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26학년도에 총 2,516명을 선발하는데 그중에 약 70%에 해당하는 인원을 수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교과, 학종, 논술, 실기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요. 각 전형 옆에 붙어 있는 숫자들은 최대 복수 지원이 가능한 횟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과 성적이 가려고 하는 학과의 범위 내에 있어서 여기도 지원하고 또 생기부도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논술 교과 하나 쓰고 학종 하나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기회균형 대상자 자격이 된다면 일반 학종 하나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 하나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보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고 창의융합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두 전형의 차이는 사실상 전형 요소나 선발 방법, 반영 비율 이런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창의융합 인재전형은 창의융합 대학 내에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이 세 학과를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100% 반영해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는데요. 국, 수, 영, 탐 중 두 개 합 7등급을 맞추면 수능 최저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반영하는 교과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 해당하는 교과목들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모두 반영을 해서 3학년 1학기까지 90단위를 이수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산출되는 점수를 보면은 1등급 같은 경우에는 1000점, 2등급 같은 경우에는 990점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해서 총점 1000점을 맞추게 되는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A는 1000점, B는 980점 이렇게 낮아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진로 선택 과목 A가 엄청 많으면 내 교과 성적이 산출 점수가 높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개 과목만 반영이 된다는 점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생기부를 가지고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면접고사 3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년도 평균 경쟁률은 대략 17대 1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추함률이 55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 학과가 있다고 했을 때 170명이 지원을 해서 30등까지 1단계에서 합격을 하고 최종 합격까지 받은 건 15등까지 받았다는 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산술적으로 봤을 때 1단계 합격을 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는 합격을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을까지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회균형 대상자 전형입니다. 보통 사립대에서는 농어촌, 기회균등 이런 것들을 다 한 모집 단위에 선발을 해서 기회균형 전형으로 선발했을 때 농어촌 학생들이 대거 선발되고 기회균등 대상자들은 잘 선발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이렇게 따로따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시면 이 기회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은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무엇을 평가할까입니다. 자, 저희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학생이 이 학과에 입학했을 때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 이걸 봅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 부분에서 45%를 반영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는 건 이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배웠어야 되는 과목들 잘 선택해서 들었는지 보고요. 또 교과 세특 내용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서 이 진로, 이 계열에 관한 관심도를 어떻게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고 심화시켜 왔는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학업 역량 35%인데요. 보통 이제 입학 초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저 뭐는 몇 등급이고 뭐는 몇 등급이어서 평균적으로 3등급인데 지원해도 될까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같은 3등급이라도 학교 환경마다 받을 수 있는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할 때 3등급 합격, 4등급 불합격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수한 과목이 몇 명이나 들었는지, 총 이수자 수, 그리고 학생의 원점 수, 또 그 원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평균 과목 점수나 표준 편차까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학교의 환경까지 같이 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을 20% 반영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출결이나 봉사나 1인 1역, 리더십 활동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해에 지원하는 모집 단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통 보기 때문에 크게 감점 요소가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면접 평가입니다. 제가 아까 면접에서 1단계 서류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산술적으로 그 통과자 중에서 2명 중 1명은 합격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면접 전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1단계에서는 1배수에 들었었는데 면접을 보고 나서 2배수, 3배수로 밀려나는 학생들이 무려 40%입니다. 그렇다는 건 면접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하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창의휴가 민재 전형은 22일 토요일에 면접이 진행되고 기회균형 같은 경우에는 23일 일요일에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가 요소를 보면은 서류 평가와 마찬가지로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떻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할지입니다. 자, 면접 준비 방법입니다. 먼저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시 반 혹은 2시 반 둘 중에 한 시간대에 입시를 하게 됩니다. 입시를 해서 대기실에 있다가 면접실로 한 명씩 나가게 되는데요. 면접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면접관 2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면접관 2분 앞에 책상 없이 의자만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관 2분은 거의 대부분 교수님 2분이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고 교수님 1분, 입학사정관 1명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면접이 이루어진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자, 이때 무엇을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냐면 이 서류에 적혀 있는 게 진짜라고 믿고 이 학생을 1단계에서 선발을 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진짜인지 확인 면접을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모든 내용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교과 개념이면 교과 개념,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했던 활동이면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때 있어서 본인의 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들 숙지하고 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신 있는 태도로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상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 학과에 지원을 했다는 것은 이 학과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열심히 활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면접관에게 이 활동에 대한 질문, 교과 개념에 대한 질문, 진로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의 태도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상 질문을 뽑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학과 선택할 때도 전공 안내서를 활용하면 좋다고 했는데 면접 준비할 때도 이 전공 안내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안내서 안에는 그 학과에서 어떤 걸 가르치고 또 이후에 진로가 어떻게 되며 또 교수님들이 어떤 걸 가르치시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면접관인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들이 나와 있으면 내가 이것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면 내 생기부를 보고 어떤 키워드에 눈이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상 질문을 뽑아보시면 거의 그 질문 안에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 점은 이제 면접을 처음 보는 어른들 앞에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런 면접 연습을 부모님 앞에서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30% 반영되고 17일에 보게 되는 논술고사가 70% 반영되게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자, 17일에 보게 될 면접고사, 아니, 논술고사는 100분 동안 세 문항을 풀게 되는데요. 한 문항당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까지 소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0분 동안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출제 영역은 수학,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다른 과목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통 학교에서 이 논술고사로 합격한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은 평소에 모의고사 몇 등급 정도 맞았어?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많이 나오는 답변이 2등급 혹은 3등급, 가끔 1등급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논술로 합격을 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논술고사는 약술형 논술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답을 써나가야 되냐면 수학 답지처럼 답을 쓴다는 느낌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시는 연습을 계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시 실기입니다.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을 가지고 10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 100%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실기 전형도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전년도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어느 정도 성적대의 학생들이 입학했을까입니다. 자, 먼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6대 1이었고 추합이 170 정도 돌았습니다. 자, 이 추합의 170이라는 거는 100명 뽑는 학과가 있다고 했을 때 270등까지 합격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경쟁률이나 추합률이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쟁이 적고 추합이 많이 도는 학과에 지원하는 게 합격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겠지만 보통 이런 과들은 입결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확인하셔야 될 게 학생부 교과 등급입니다. 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입학했던 학생의 평균 등급은 2.07등급입니다. 자, 근데 내가 교과 전형에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해도 이 교과 전형의 성적대를 확인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대가 적나라한 그 학과 의 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이 과기대 내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1등급 후반대에 있는 학과들이 신소재, MSD, 그리고 컴공이나 화공생명공학과 이런 과들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과 추합률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률이 17대 1에 달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추합은 55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보다 많이 높은 학과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이 학과에 이 인원들과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 이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보시면 학과별로 경쟁률이 교과 전형보다 편차가 더 큽니다. 그 이유는 내가 3년 동안 이 학과에 가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굳이 다른 학과에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내신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참고치로만 봐주셔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3.34등급의 학생이 입학을 하였는데요. 네, 아까 교과 전형의 평균 입결이 2.07이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편차를 봤을 때 대략 1.2, 1.3등급 정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과별로 보게 되면은 교과 전형의 입결과 학종의 입결의 편차가 이 평균적인 입결보다 많이 차이 나는 학과들이 눈에 띕니다. 아까 높은 성적대를 보였던 MSD, 화공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창의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이런 곳들이 교과 입결과 학종 입결 간의 편차가 큰 학과들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이 특정 학과들은 과학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지원이 좀 있고 그 학생들이 합격하는 확률도 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기대 자사고 과학고 아니면 지원을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체 지원자의 3% 정도만 과학고 학생입니다.
자, 논술 입결입니다. 논술은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고요. 이제 평균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 내신 등급은 3.8등급이었고 6등급은 학생까지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점수는 평균적으로 85점이었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78점을 받은 학생까지 합격을 했다는 점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 전형도 학종과 유사한 경쟁률을 보였지만 추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내신 성적을 봤을 때 2등급 중반대의 성적을 보였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입결 그리고 전공 안내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논술 가이드북 이런 모든 자료들은 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 유튜브에 다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다음 달에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 배현명이었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배현명 입학사정관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입학사정관님의 안내로 서울과기대 입시 전형의 핵심 포인트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잠시 무대 세팅을 진행한 후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현장과 온라인에서 보내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입장하실 때 포스트잇으로 적어주신 내용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받은 질문들로 우리 Q&A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서울과기대 박영호 팀장님 그리고 배현명 입학사정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 옆쪽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여러분께서 직접 질문 있어요 이렇게 남겨주신 Q&A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도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그럼 먼저 우리 팀장님께서 질문을 뽑아주시고요. 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까이에 있는 우리 포스트잇을 하나 뽑아주셨고요. 네. 네, 서울과기대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 사실 제가 앞에 붙여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멀리서 오셨는데 뭐라도 우리 대학의 꿀팁을 가져가야 좀 보람차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쭉 보다가 이 얘기는 꼭 말씀드리고자 제가 사실 일부러 픽했던 그 질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면접의 특징은요, 다른 대학과 다르게 교수님들이 직접 우리 학생의 면접 질문을 작성을 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보통은 그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의 그 면접 장면에서 학생부가 당일날 오픈이 됩니다. 사실상 면접 시간에 우리 학생의 생기부를 보면서 어떤 질문을 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질문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고사 일주일 전에 어떤 보안 속에서 교수님들이 직접 그 서류평가장에 오셔서 우리 학생의 면접 질문을 작성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수만이나 포털 사이트에 가면은 저희 후기 올라갈 겁니다. 서울과기대 면접 소육된 말로 되게 빡세다 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이 10분의 면접 시간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학생의 어떤 인성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궁금하신 건 보통 학업 역량이에요. 근데 보통 교과적인 질문을 바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의 세특 기록,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후기 보면은 본인이 세특에서 파생될 수 있는 질문지를 100가지를 준비했다. 그래서 자기는 합격했다라는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면접 장면에 들어왔다, 면접에 합격을 했다, 그 1단계에 합격했다라고 그 합격자의 발표가 됐다면 본인의 생기부를 보시고 특히나 세특 기록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과적인 지식에 관한 질문들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의 답변이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한 장 뽑아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질문지인데요. 네, 질문입니다. 2학년과 3학년 때 희망학과를 바꾸게 된다면 얼마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요. 네. 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보통 질문하시는 질문이에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그 진로 희망사항이 많이 바뀌잖아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도 고1 때 진로 희망이 의사였습니다. 네. 우리 집에 고1 자녀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심지어 희망사항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청소년기 학생들이 빨리 진로 희망사항을 잡아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다는 겁니다. 즉 대학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 예를 들어 화학공학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활동을 쭉 준비해서 나중에 학생부에 기록을 채워서 그 학과에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부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아까 우리 사정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류평가의 진로 역량이 있습니다. 거기 45%나 비중을 차지하는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인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하위 요인으로 그 계열에 관한 어떤 노력, 탐구 활동 노력 이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단순히 학과와 매칭되는 어떤 활동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열에 예를 들어 공학 계열이면 수학, 과학에 충분히 깊게 탐구 활동을 하거나 또는 다양한 경험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 지원을 하고 평가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께서 와, 학교 정보를 바로 이렇게 알려주시다니 정말 알찬 정보 알려주셔서 꿀팁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답글들을 계속 달아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 우리 또 팀장님께서 한 장 뽑으셔서 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가운데 있는 질문을 뽑으셨습니다. 네. 기회균형 전형 등급 컷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까 우리 사정원 선생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입학 홈페이지 가면은 등급 컷뿐만 아니라 뭐 충원율, 뭐 예년의 경쟁률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 궁금한 거는 기회균형 전형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회균형 전형을 국립대답게 저희가 2,516명을 선발하는데 거의 16%인 한 거의 400명 이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적대를 쭉 얘기하자면 서울과 기대의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한 2.07 정도 학생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3.34 정도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셨을 텐데요. 기회균형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3점대 초반에서 그 점수대가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그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는 4점대 중후반 정도. 그리고 기회 균등 전형이라고 해서 소득분위만 가지고 지원 자격을 제한한 전형 같은 경우는 그것도 거의 한 4점대 중반 정도로 기록이 돼서 합격생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정보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온라인 질문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온라인에서 꿀팁을 정말 다 알려주시네요. 질문을 하고 바로 답을 듣고 해서 너무 좋다 이런 답글들 많이 올려주시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유익할 만한 질문 하나 뽑으셔서 답변을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우리 사정원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한번 고르셔서 네. 네, 좋습니다. 네, 질문을 보다 보니까 입학 초에도 전화가 많이 와서 질문을 하시는 질문을 또 여기서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면접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8시 반, 2시 반 이렇게 입시를 하게 되는데 면접 시간 선택할 수 있나요? 면접 시간 바꿀 수 있나요? 면접 시간 랜덤인가요? 면접 시간은 그 수험번호 순서대로 보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면접 고사가 오전에 있는 학과만 있고 오전 오후 다 있는 학과가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서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전 오후 둘 다 면접을 시행하는 학과의 경우에는 그 원서 접수의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선발을 한다고 해도 그 중에 누가 빠질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면접을 보게 될지 오후에 면접을 보게 될지는 1단계 합격하는 그날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은 바꾸거나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또 많은 궁금증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질문과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작가이자 사회운동가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길의 굴곡은 길의 끝이 아닙니다. 회전을 실패하지 않는 한. 이처럼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여러 어려움과 그리고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여정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 내용이 이 자리에 모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쉽지만 2016 서울과기대가 알려드리는 대학 입학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기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학 입시에 빛나는 결말이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